2020년 US 오픈 사회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조코비치가 1세트 중반에 상대 선수에게 브레이크를 당한 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 공을 무작정 쳤는데 그 공이 심판을 맞추고 만다. 목에 맞은 공에 괴로워하는 심판의 모습이 보여지고 조코비치는 울분과 후회를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이내 심판은 실격패를 선언하고 랭킹 포인트 및 상금 몰수에 처한다. 이 사건의 파장은 대단했다. 조코비치는 경기 후 사과문을 올리며 자신이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어쩌다 일어난 사고인데 너무 과한 처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테니스 규정상 경기 중 고의성이 없어도 상대 선수나 심판, 관중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실격이라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파장은 더 있었다. 바로 그랜드슬램의 우승을 놓쳤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당시 US 오픈에서 페더러와 나달이 없는 첫 대회였고 상대할 선수들은 전적이 낮은 상태였기에 이때 탈락은 엄청난 데미지를 남기게 된 거다. 요즘 우승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조코비치에게 당시 날렸을지 모르는 그랜드슬램 1회 우승은 두고두고 회자될 사건일 거다. 하지만 천하의 흑신 나달도 테니스 황제라는 페더러도 넘지 못한 벽이 되어버린 바로 조코비치였다. 사실 빅3 시대의 만능 3위에 있어 늘 형들에게 가려져 있던 그가 모두를 집으로 보내고 여전히 강자로 끝나지 않은 대기록을 쓰고 있다. 라파엘 나달과 노박 조코비치의 상대 전적은 총 60경기로 조코비치가 31승, 나달이 29승을 기록하며 조코비치가 근소하게 앞서며 기록을 마감했다. 총 맞대결 조코비치 31승, 나달 29승, 결승전 조코비치 15승, 나달 13승, 그랜드슬램 전체 나달 11승, 조코비치 7승, 그랜드슬램 결승전 나달 5승, 조코비치 4승, ATP 파이널스 조코비치 3승, 나달 2승, ATP 파이널스 결승전 조코비치 1승, 나달 0승, 코트별 전적, 클레이 코트 나달 20승, 조코비치 9승, 하드코트 조코비치 20승, 나달 7승, 잔디 코트 2승씩 동률. 이들의 마지막 공식 맞대결은 2024년 파리올림픽 2회전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코비치가 6대1, 6대4로 승리했다. 이 라이벌은 오픈 시대 최다 맞대결 기록을 세웠으며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이어졌다. 특히 클레이 코트에서는 나달이, 하드 코트에서는 조코비치가 우위를 보였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상징적인 대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로 페더러와 상대 전적은 총 맞대결에서 조코비치 27승 대 페더러 23승, 그랜드슬램 전체에서 조코비치 11승 대 페더러 6승으로 조코비치가 5위로 마감했다. 알다시피 조코비치의 장점은 정말 많다. 그의 장점의 핵심은 첫째, 철벽 같은 수비력이다. 어떤 공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공을 살릴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는 게 평가다. 둘째, 유연성과 밸런스가 탁월하다. 스트레칭하는 고무줄 같아요. 미끄러지듯 슬라이딩하면서도 정확한 샷을 때려냅니다. 키하드 코트와 클레이 코트에서 눈부셔요 라는 평가가 있다. 셋째, 멘탈이 매우 강인하다. 중요한 순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점이다. 페더러와의 경기에서 보여주듯 매치 포인트에서도 웃으며 리턴하는 걸 보면 멘탈이 정말 무기다. 넷째, 리턴 능력이다. 서브 리턴 하나만큼은 역대 최고다. 상대가 좋은 서브를 넣어도 바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다. 다섯째, 올코트 플레이어이다. 하드, 클레이, 잔디 어디에서도 강하다. 스타일을 상대에 맞춰 바꿀 수 있는 변신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가 된다. 여섯째, 전술적 지능이 좋다. 경기 중에 상황을 읽고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기계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플레이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체력과 회복력이 탁월하다. 긴 랠리, 5세트 풀매치에서도 가능한 몸 관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절대 평가다. 조코비치의 단점은 기술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 심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동호인은 조코비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1.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조코비치의 스트로크를 보면 대단한 기술보다 완벽한 기본기가 먼저 느껴진다는 평가가 있다. 포핸드, 백핸드, 풋워크 모두 교과서 같은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거다. 여기서 우리 동호인도 무리한 기술보다 기본 자세, 안정적인 스윙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2. 리턴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조코비치는 상대 서브를 리턴해서 바로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경기를 자주 볼 수 있다. 우리 동호인도 리턴 연습을 많이 하면 게임 승률이 확 올라간다. 사실 서브를 못 받아 게임에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외에도 공을 칠 때 상체 하체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함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조코비치는 미끄러지면서 치는 풋워크가 자연스러우며 좋다. 동호인이 완벽하게 따라하긴 어렵지만 발을 고정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감각을 키우면 훨씬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코비치의 언급처럼
강하게 치는 것보다 10개 이상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이다. 나달은 한 인터뷰에서 조코비치에 대해 공간을 만들어도 그때 원샷 원킬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당하고 만다. 볼 컨트롤 측면에서 그는 내가 상대한 이 중 최고였다라고 했다. 조코비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단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다.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이지만 페더러와 나달의 명성에 살짝 가려진 이미지가 있지만 커리어만 보았을 때 조코비치 역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의 커리어와 기록들은 결코 운이 아닌 강한 정신력, 유연성,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룬 스포츠 선수로서 위대한 인물인 것이다. 오늘도 꾸준함으로 코트에서 성실하게 게임에 임해보자. 디그 앤 디그.